제가 근데 이재명이가 계속에 도망갈 거다. 이재명이 이렇게 배지가 절박합니다. 배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개항에 원희룡 장관이 잡으러 가겠다. 네네. 이러니까 이게 본인도 겁나죠. 네. 겁나잖아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배지를 달자. 이래서 이게 비례제도를 병리병으로 바꾸면서 네네. 아마 자기가 이제 안정적으로 배지를 다는 이래 가면 이제 원희룡 장관은 기권성이네요. 우리 그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왜 그 상대가 기권하면 그냥 16강에서 기권하면 8강 되고 네. 올라가잖아요. 원희룡 장관은 완전히 행운의 일성을 거둔 거고요. 네네. 아마 이재명이는 저는 비례로 도망간다 보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있어서 배지는요. 옛날에 그 반지의 제왕에 있어서 절대 반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 반지를 끼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다가 발휘를 하는데 그 반지를 갖다가 그 뺏겨가지고 반지가 없는 상태에 되면 진짜로 쥐새끼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위증교사죄 이제 또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하고 막 그렇지만 그 대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직도 혐의가 많아요. 쌍방울도 그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 법인카드 들어갈 수 있고, 쪼개기 후원 들어갈 수 있고, 더블트리 호텔 들어갈 수 있고, 파보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방탄 배지가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이 방탄된 그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본인이 배지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이재명 대표는 구속될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높은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유창훈이 구속시켰다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 어떻겠습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뭐 비대위 운운한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거를 누가 하느냐? 누가 제일 잘하느냐?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본인이 제일 잘 아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실 명색이 제1당, 제1야당의 대표 정도 되면 어디서 출마해야 됩니까? 저는 종로에서 출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 종로에서 출마하면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객관적으로. 하지만 종로에서 출마했다가 만에 하나 친다. 그러면 이제 본인은 이제 끝나는 거고. 뭐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개항도 지난번에 그 개항에서 그 후보가 어떤 윤영선 후보. 그 의사 선생님이었잖아요. 예, 윤영선. 예. 그 제 기억에 54대 45인가 뭐 그 예, 정도 10%. 차이로 예. 그 정도 차이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희룡 후보하고 딱 붙었다.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겠습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만약에 이대로 가면은 지역구에서 다수석을 갖다가 얻는 정당이 비례대표는 다 토해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되느냐?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럼 나 비례해야지 그러면서 위성정당 들어가야지 딱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민주당 대표가 더불어시민당 뭐 예컨대 그런 게 있다라고 치면 더불어시민당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그 모양이 국입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어떤 당의 후보자는 다른 당 후보자를 지원 유세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갖다가 지지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법적으로 우리 똑같은 거야. 뭐 서정욱이나 뭐 정혁진이나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뭐 둘 다 뭐 그냥 얼굴도 크고 막 그래. 똑같은 거야라고 해도 서정욱이는 서정욱이고 정혁진이는 정혁진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쉽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요 비례가 돼도 뭐 DJ나 뭐 YNS나 뭐 그런 사람들처럼 저기 위험한 그런 분은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안에 들 그 맥시멈 한 10번 정도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거법 바꿔 가지고 옛날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이제 그 비례로 이재명이 갈 때 제가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네네. 이제는 이제 그 민주당이 노무현 사진은 떼라. 네네. 노무현 사진은 떼내라. 왜냐하면 노무현이는 오히려 이제 원칙 있는 패배. 이게 더 좋다 했잖아. 그게 바보 노무현이죠. 네네. 자기는 떨어지더라도 험지로 부산 갔잖아요. 이게 원칙 있는 패배인데. 근데 이재명이는 정반대야. 오히려 야 멋지게 지만 뭐해. 무조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기는 게 최고야. 이러면 이게 노무현하고 180도 반대죠. 네네. 노무현 사진 떼내라. 이걸 첫째 제가 주장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비례 가는 명분이 황당합니다. 이재명이가 비례 가는데 명분이 아이고 대표는 전국에서 오라 하면 다 가야죠.
전국 선거 유세하러 다 다녀야죠. 이러잖아. 네네. 근데 1월 8일부터 이재명이가 일주일에 재판이 3번입니다. 일주일 재판 3번에 아침 10시부터 저녁까지 해야 돼. 그 다음에 2번은 또 준비해야죠. 재판 준비해야 되잖아. 이재명이가 전국 유세를 어디 갈 수 있냐고. 야, 전국에서 막 급하다 이재명 대표 와라 해도 나 재판, 내 재판하러 와야 돼. 그러잖아요. 지원할 시간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비례갈 명분도 안 맞다. 저는 이 두 가지 지적합니다. 아니 유세한다니까 진짜 유세하는 줄 알더라.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아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우리나라 제1당의 대표가 이렇게 재판받는 사람이 하고 있는가. 전 참 우리나라의 정치는 후퇴해도 진짜 최소한 한 3, 40년 전으로 후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낙연 하나만 질문 드리면, 네네. 제가 며칠 전에 어제 그 매일경제 칼럼을 봤는데요. 그분이 써놨더라고. 미국에서 가장 뒤통수 잘 치는 민족이 부끄럽게 유대인, 그다음에 인도인,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래. 좀 이게 부끄럽기는 한데. 네네. 그래서 그 칼럼니스트가 그 원칙과 상식의 4명 있잖아. 네네. 4명, 뭐 윤기찬, 김종민, 이원욱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네. 이 자들이 이낙연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이 따라올 줄 알았는데 네. 지금 현재는 아무도 안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요, 이낙연이가 지금은 미약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왜 이놈들 원칙과 상식이나 반 이재명 의원들 있잖아. 이 자들이 지금은 이낙연을 이용해 먹어. 야, 나 공천 안 주면 이낙연 간다. 이렇게 레버리지로 이용해 먹어가지고 공천을 받아보자. 이렇게 할 거라고, 안 나가고. 근데 이재명 측에서 공천 줄 리가 없지. 시스템상 안 돼요. 그럼 나중에 공천 안 되면 그때 이낙연이 따라간다. 왜? 이낙연이가 지역 기반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이게 지금은 이낙연이가 미약하지만 나중에 공천 개딸들에서 수박 쪼개기 확산이 되면 오히려 그때는 이낙연 쪽으로 대극할 수도 있다. 호남 지역 기반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이낙연 신당의 파괴력 어떻게 봅니까? 제가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는 갖고 있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역적 기반. 조금 전에 이제 서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지만 더 중요한 걸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느냐? 명분을 갖고 있어요. 이낙연하고 이재명하고 둘 사이에 누구한테 명분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정통 민주당에 그 명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낙연한테 없는 거는 실권이 없을 뿐이에요. 권력이 없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 사는 게 제가 그렇게 쭉 살아보니까 지금 돈 있고 힘 있고 막 그런 거 같이 보여도 명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사는 사람들은 돈이라고 권력이라고 하는 게 순식간에 그냥 확 흩어져 버리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꿋꿋이 버티고 있으면 어찌됐든지 간에 세력화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걸 누가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합니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막 다 들쑤셔가지고 성명서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낙연이 그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신경 쓸 만큼 그러한 그 존재감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럼 뭐 굳이 그럴 거 있습니까? 아, 뭐 치져라 뭐 이상민 의원 나가는데 이상민 의원 탈당하면 안 된다고 뭐 성명서 받고 막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위협이 된다. 왜 위협이 되느냐? 이낙연에게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